안녕하세요. 전민주입니다. 오늘은 볼보 C40 리차지 전기차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볼보 XC40 아시죠? 볼보 라인업 중에서 첫 차로 인기가 있는 자동차인데, 제가 구매했을 때만큼은 판매가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보다는 긴 대기기간으로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들이 딱 보실 수밖에 없는 자동차가 바로 요 C40 리차지인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혼자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 C40 무조건 구매할 만하다라는 거. 두 번째, 패밀리카로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부족함은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려한 디자인입니다. 요즘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동차들을 출시할 때 쿠페형 라인을 많이 살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통 SUV와 쿠페형 SUV 라인업이 명확하게 디자인에서 나눠졌다고 하면, 요즘에 이 정통 SUV마저도 C필러 라인을 떨어뜨리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는 쿠페형 SUV 중에서도 더더욱 쿠페형 SUV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이 라인이 굉장히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 부분에 있는 이 리어 스포일러가 여성스럽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의 스포티함을 살려주는 것 같고, 이 스포일러가 이 색상과 배색이 돼서 더 개성 있는 느낌을 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휠이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력을 줄이고 멀리 나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마저도 연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휠 디자인을 살짝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전기차는 이런 휠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앞뒤로 뚫려 있어요. 사실 이렇게 끝까지 뚫려 있지는 않지만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감성을 살리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생각보다 쓸만해요. 국산차에 비해서 좁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XC40 장시간 패밀리카로 몰아본 결과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쌓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공간은 4인 가족 패밀리카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쓸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높이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짐을 들어서 올리는 건 싣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쿠페형 SUV들의 그 구조상의 한계가 있죠. 바로 2열 공간일 텐데요. 2열 공간감 자체는 좁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패밀리카로 썼던 XC40도 이 정도로 확보됐고, 이 볼보가 준중형 SUV만큼은 다른 동급 차종 중에서 넓은 편이에요. XC40이 아빠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열 공간을 동급에 비해서 넓게 뽑으면서 준중형 SUV면이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의 예쁨을, 컴팩트함을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이 C40도 마찬가지로 2열 공간이 동급의 SUV들보다 넓습니다. 다만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성인이 또 오르고 내리실 때 불편한 점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스스로 몸을 제어하기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 카시트에 올려놓고 다시 안아줄 때 어른들이 머리 공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 사소한 불편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제가 타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단 한 가지예요. 전기차임에도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일반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쾌적함과 공간의 경쟁력, 이런 부분일 텐데, 그래서 많은 전기차 오너분들이 운전석에서 보조석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장점으로 뽑거든요. 센터 터널이 그대로 있어요. 수납하는 측면에서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쾌적함을 누리기에는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인테리어가 내연기관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전기차만의 차별화한 디자인 느낌을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옵션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아리아 라고
다만 이런 반응성이 좋다는 건 몇 년 전에 칭찬했었던 장점이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됐던 게, 예를 들어서 판교역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발음을 해서 판교역 이렇게 해도 얘가 그거를 인식을 해서 판교역으로 알려줘요. 운전자의 사소한 발음 실수까지 잡아줘서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디테일적인 측면도 강화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반카돈 시스템이, 하반카돈이란 걸 떼고 바우스 윌킨스라고 붙여도 큰 차이를 못 느낄 만큼 좋은 음질과 음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순정으로 주행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지 않는 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마지막으로 공간 보시면, 쿠페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디자인을 유려하게 뽑기 위해서 공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C40은 제가 완전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다. 그럼 잠깐 주행을 하면서 장단점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후진 기어를 넣었고요. 요거는 단점인데, 볼보가 몇 년씩부터 후진 리버스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후방각 카메라 버튼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360도 카메라를 눌러야지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데, 화질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곡된 현상이 수년째, 제가 XC40을 구매했던 게 2018년이었으니까 6년째 변함없는 이 디자인은 고집스러운 것 같고요. 중저속에서 정숙성, 승차감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편안한 느낌이 강합니다. 오늘 실제로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이 자동차의 최대 강점은, 주행에서 강점은 역시나 파워. XC40 같은 경우는 180마력의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에서 가끔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파워가 아쉬울 때는 이렇게 전기차의 특별함을 느끼시는 것도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있는 지도 기능이나 아리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응성들이 좋은 옵션들이 자동차의 경쟁력을 한층 더 배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행적인 부분에선 이 자동차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편하고 승차감 좋고 고속으로 갈 때 타 차종에 비해서 쌩쌩 잘 나간다. 이게 이 자동차의 주행에서의 가장 큰 일반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코너 구간인데, 상당히 저분 좀 위험하게 다니시는데, 이 코너 구간인데 과거의 XC40이나 X40보다는 좀 더 선을 안정적으로 좀 잡아준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제가 몰았던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자동차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떤 이질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줄여준 느낌입니다. XC40 리차지 인기가 그렇게 아주 많은 차량이 아닙니다. XC40의 대안책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C40 리차지 추천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